뭐 수업 전에 그 좀 필요한 의논을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서 공부 시작이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바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 중에 두 번째 50 묶음 중에 두 번째 품, 대품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품이 뭐 품의 제목 그대로 큰 품, 큰 경, 중요하고 어려운 경들 모여져 있는 경이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소요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난주 사라경까지 해서 6개 경 공부했고요. 그 중에 뒤에 2개, 깨사무띠경과 사라경 이 2개 경을 통해서는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 이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총 4주에 걸쳐서 짚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95쪽입니다. 95쪽 7번 까타와투 수땅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68번 대화의 주제경입니다. 이건 말하는 방법, 말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죠. 비구들이여 이런 3가지 대화의 주제가 있다. 어떤 셋인가? 비구들이여 과거에 이러했다라고 과거를 이야기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미래에 이러할 것이다 라고 미래를 이야기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지금 현재에 이러하다 라고 지금 현재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요거 부분이 그 밑에 단락을 제가 그 번역을 좀 바꿨어요. 자, 밑에 보면 비구들이요 대화를 함께 함으로써 말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라면서 한 문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어떤 질문을 받으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어떤 성격의 질문인가에 따라서 4가지 형태로 대답을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인데 마침 그게 지금 한 장짜리 드린 거 안구따라니까야 넷세 모음의 42번 질문에 대한 대답경이 있어요. 그래서 요 경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대화의 주제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질문에 대한 대답경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안구따라니까야 넷세 모음 42번 질문에 대한 대답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런 4가지가 있다. 어떤 4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질문은 확실하게 대답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질문은 분석해서 대답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질문은 되물어 대답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질문은 대답을 보류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런 4가지가 있다. 자, 이거 사실은 설명이 별 필요 없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 내용에 따라서 그건 이런 것이요 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래? 그거는 이러이러하게 좀 우리가 잘 고민해서 잘 해석된 대답을 해야 돼. 이렇게 분석해서 대답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까? 당신이 의도하는 질문이 이런 겁니까? 이렇게 되물어 봐가지고 질문의 의도를 확인해가지고 대답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질문에 따라서는 지금 물어보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반드시 답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질문을 받고는 좀 고민해 봅시다 라고 보류할 수도 있고, 또는 또 우리가 14무기 알잖아요. 그러니까 14무기 같이 직접 답하지 않아야 하는 뭐 그런 질문도 있죠.
요렇게 누가 어떤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제가 요거를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는 수정을 해놨는데 그 수정된 자료를 내가 드리지를 않았네. 잠깐만요. 자, 이제 그 단락만 네. 지금 요 경을 반영해서 수정한 것을 읽어드릴게. 그리고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그 수정하세요. 자, 비구들이여 대화를 함께 함으로써 말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만약 질문을 받은 사람이 확실하게 대답해야 하는 질문을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고 분석해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을 분석해서 대답하지 않고 되물어 대답해야 하는 질문을 되물어 대답하지 않고 보류해야 하는 질문을 보류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질문을 받은 사람이 확실하게 대답해야 하는 질문을 확실하게 대답하고 분석해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을 분석해서 대답하고 되물어 대답해야 하는 질문을 되물어 대답하고 보류해야 하는 질문을 보류한다면 이런 사람은 말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예, 좀 이건 내용 표현은 많이 달라졌죠? 그래도 이건 질문에 대한 대답경 요거는 사실은 D가니까요. 33번 합성경의 네 가지로 된 법들 거기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요. 자, 우리 요 질문에 대한 대답경 읽어봤는데 그 밑에 있는 개성까지 같이 한번 맞아볼까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런 네 가지가 있다 하고는 어떤 것은 확실하게 말해야 하고 다음은 분석해서 말해야 한다. 세 번째는 되물어야 하고 네 번째는 보류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그것들을 법에 맞게 아는 사람들은 그런 비구를 네 가지 질문에 능숙한 자라고 부른다. 그는 접근하기 어렵고 정복하기 힘든 사람, 심오하고 공격하기 어려운 사람, 이익과 손해에서 양면으로 영리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손해를 피하고 이익을 붙잡는다. 이익을 실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불린다. 네, 요게 질문에 대한 대답경 전부거든요. 그 내용 대화의 주제경에 삽입을 해서 보았고요. 자,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대화를 함께 함으로써 말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만약 질문을 받은 사람이 경우와 경우 아님에 대해 확고하지 않고 의도에 대해 확고하지 않고 알려진 말에 대해 확고하지 않고 실천에 대해 확고하지 않다면 이런 사람은 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질문을 받은 사람이 경우와 경우 아님에 대해 확고하고 의도에 대해 확고하고 알려진 말에 대해 확고하고 실천에 대해 확고하다면 이런 사람은 말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자, 이건 뭔가요? 커다랗게 보면 하나의 주제죠. 말하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지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앞에 장에서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네 가지 형태로 적절하게 대답하느냐 요게 하나의 경우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읽은 거는 이제 두 번째 경우로 경우와 경우 아님에 대해 확고하냐 요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어서는 이제 말하기에 적합한지 적합한지 않은지에 대한 세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입니다. 비구들이여 대화를 함께 함으로써 말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만약 질문을 받은 이 사람이 다른 것에 의해 다른 것을 대처하여 이야기를 밖으로 밀쳐내고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면 이런 이 사람은 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질문을 받은 이 사람이 다른 것에 의해 다른 것을 대처하여 이야기를 밖으로 밀쳐내지 않고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런 이 사람은 말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예, 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내가 더불어 대화할 사람인가 아닌가, 요걸 판단하는데 이제 세 번째 경우로 말을 했고요. 네 번째 경우입니다. 비구들이여 대화를 함께 함으로써 말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만약 질문을 받은 사람이 마지못해 대답하고 위압하고 비웃고 꼬투리를 잡는다면 이런 사람은 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사실 많죠. 비구들이여 만약 질문을 받은 사람이 마지못해 대답하지 않고 위압하지 않고 비웃지 않고 꼬투리를 잡지 않는다면 이런 이 사람은 말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뭐 이래 보면 결국 어떤 이야기예요? 상대방을 놓고 이 사람이 내가 함께 대화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도 되고, 역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대화 상대방으로 받아들여질 만한가 하는 데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지금 네 가지 보았고요.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대화를 함께 함으로써 조건을 가진 사람인지 조건을 가지지 않은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조건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 조건을 가진 그는 하나의 법을 실답게 알고 하나의 법을 완전히 알고 하나의 법을 버리고 하나의 법을 실현한다. 하나의 법을 실답게 알고 하나의 법을 완전히 알고 하나의 법을 버리고 하나의 법을 실현하는 그는 바른 해탈을 성취한다. 비구들이여 집착 없는 심의 해탈, 이것이 대화의 목적이고 이것이 토론의 목적이고 이것이 조건의 목적이고 이것이 귀를 기울임의 목적이다. 앞에 네 가지 경우로서 함께 대화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요걸 얘기했는데, 다섯 번째에서는 표현이 좀 다르죠. 그런데 함께 대화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 사람이겠어요? 보통 이제 경에 나오는 거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 이러면서 쓸데없는 이야기, 쓸데없고 유치한 이야기 하는 이런 거 있죠. 여기서 지금 이 경에서 말하기를 그런 쓸데없고 유치한 이야기를 함께 할 만한 사람일까 아닐까 요거 판단하자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 아니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함께 대화함으로써 조건을 가진 사람인지 조건을 가지지 않은 사람인지, 대화하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대화해 보니까 이 사람이 조건을 가졌는지 조건을 가지지 않았는지. 어떤 조건이죠? 무엇을 위한 조건? 여기서 그래 나오잖아. 집착 없는 심의 해탈. 그죠? 하나의 법을 실현하는 그는 바른 해탈을 성취한다 라고 해서 집착 없는 마음의 해탈, 이것이 대화의 목적이고 이것이 토론의 목적이고 이것이 조건의 목적이고 이것이 귀를 기울임의 목적이다. 우리가 함께 대화를 해요. 토론을 해요. 조건이 필요해요. 귀를 기울여 들어요. 이거 쓸데없고 유치한 이야기 그거 하자고 그거 듣자고 하는 거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냐 라고 할 때 바로 집착 없는 심의 해탈이라는 이 한 가지가 대화하는 목적이요, 토론하는 목적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바로 그런 집착 없는 마음의 해탈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조건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의 목적. 귀를 기울이는 목적이 뭐야? 집착 없는 심의 해탈이라는 이 삶의 완성을 위해서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앞에 네 가지는 말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어떤 말을 하는데 적합할까? 이 관점에서 보면 다섯 번째로 제시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일까 아닐까?
무엇을 위한 조건이라고? 집착 없는 마음의 해탈을 위한 조건을 가진 사람. 그런 조건을 가졌는지, 그래서 그와 함께 대화할 만한지, 이런 부분을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5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그 대화의 주제경에서 말하는 5가지죠. 사실 이제 이게 이렇게 대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거 있죠. 그 맞지마 니까야 관통법회 할 때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거지? 이럴 때 이익되고 사실이고 때에 맞고 뭐 요렇게 이제 나오는 공부를 했었죠. 그게 주제의 확장 28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한번 바르게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 하는 데 대한 주제의 확장 28번 참고하기로 하고요. 그 연결된 개념으로 대화를 한다. 대화를 한다라고 할 때 이런 4가지 측면에서 함께 대화할 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집착 없는 마음의 해탈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져서 함께 대화를 하면 그런 조건으로 그런 조건을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더불어 집착 없는 마음의 해탈을 위한 길을 가게 되는가. 그러면 이렇게 함께 대화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뭐라 할까? 대화하는 사람? 선우? 그래. 요런 대화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우, 좋은 친구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서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나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생님 여기서 하나의 법을 버리고 하나의 법을 실답게 알고 할 때 이 하나의 법이 집착 없는 심의 해탈 이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의 법을 버리고 이러면 아니겠죠. 여기서는 자 조건을 가진 그는 하나의 법을 실답게 알고 하나의 법을 완전히 알고 하나의 법을 버리고 하나의 법을 실현한다. 실현하는 건 열반이겠죠? 잠깐만 요게 그는 아비자난또 액강담망 파리자난또 액강담망 해서 하나의 법을 실답게 한다, 완전히 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성제를 말할 때 그 포괄적인 사성제로 고, 고지, 보멸, 보멸도가 있고 심층적인 사성제 해가지고 실다운 지혜로서 알아야 하는, 버려야 하는, 실현해야 하는, 닦아야 하는 이렇게 고, 고지, 보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 얘기.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거를 그러니까 알아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답게 하는 것과 완전히 알아야 되는 2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거 말고는 하나의 법을 버리고 하나의 법을 실현한다. 그러면 실답게 알아야 한다, 완전히 알아야 한다라는 건 오치원 이렇게 돼 있죠. 하나의 법을 버리자라고 하는 건 고집, 가래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의 법을 실현한다라는 것은 고멸, 그래서 애멸이고 열반이죠. 그리고 그렇게 알고 버리고 실현하는 그는 바른 해탈을 성취한다. 그러면 여기서 알고 버리고 실현하는 그 일이 뭐야? 고멸도성제 8정도를 닦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실다운 지혜로 닦아야 하는 거 할 때는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심층적인 사성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 그거 별로 그 주의를 주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법은인 거 잘 지적했다. 그래, 맞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딱 보면 맞죠? 네, 그런 거. 이게 고진멸도 사성제인데 고성제에 대해서만 실다운 지혜. 거기 이제 그 심층적 사성제에 보면 실다운 지혜로 완전히 알아야 된다. 이래 나오니까 이렇게 아는 데 대해서는 실답게 한다, 완전히 한다. 이렇게 하는 건 타당하죠. 네. 그래, 나는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잘 지적했어요. 그래. 내가 요거는 메모를 해놔야 되겠네. 이게
심층적 사성제. 그래도 우리가 이런 공부들을 참 잘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이건 사성제가 포괄적인 사성제, 심층적 사성제 두 가지로 보는 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개성이 나오죠. 서로 간의 틈을 찾는 사람들은 성스럽지 않은 말로 모욕하면서 적대적이고 집착하면서 오만하게 대화한다. 그들은 나쁜 말, 무례한 말, 혼란한 말, 패배시키는 말을 하면서 서로 간에 기뻐한다. 성자는 그런 대화를 하지 않는다. 만약 대화를 원하면 현자는 적절한 때를 알고서 법에 맞고 성스러운 삶에 대해 대화한다. 현명한 사람은 겸허한 의 마음으로서 우호적이고 오만하지 않고 악의적이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은 대화를 한다. 질투하지 않는 그는 바른 알을 가지고 말한다. 좋은 말에는 감사하고 나쁜 말에는 비난하지 않는다. 비난하지 않고 방해받은 것을 붙잡지 않고, 요거 뭐 이런 말꼬리를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나왔죠. 욕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경솔하게 말하지 않는다. 참으로 고결한 사람의 대화는 앓을 위한 것이고 믿음을 위한 것이다. 성자들은 이렇게 대화한다. 이것이 성자들의 대화다. 현자는 이렇게 한 뒤에 거만하게 말하지 않는다. 네, 대화의 주제에서 우선은 그 질문에 대한 네 가지 대답, 요거 오늘 중요 주제로 하나 이제 같이 보았고요. 그러면서 네 가지 경우로 이 사람이 함께 대화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맨날 쓸모없고 유치한 말만 하는 사람 아닐까? 하면 이 사람은 적합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하고 대화하러 만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네 가지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조건을 가진 사람인가. 집착 없는 마음의 해탈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좋은 친구가 되어서 살아갈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네, 이렇게 68번 대화의 주제 겸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주제의 확장 28번에서 말과 관련한 주제는 여기서 참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69번 외도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외도 유행승들이 도반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입니까? 탐진치. 도반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이 세 가지 법에 어떤 차이, 어떤 특별함,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비구들이여, 이렇게 질문을 받은 그대들은 그 외도 유행승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대덕이시여, 참으로 법들은 세존을 뿌리로 하고 세존을 도관으로 하고 세존을 의지합니다. 대덕이시여, 이 말씀의 의미를 세존께서 분명히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세존에게서 듣고서 명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자, 기본적으로 주제가 뭐라고요? 외도들이 물으면 이렇게 하지만 중심되는 주제는 탐진치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거 라가 도사 모하, 그러니까 탐진치야. 이 탐진치가, 우리는 보통 탐진치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탐진치 이래 말을 하잖아. 근데 그 탐진치가 각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걸 질문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변하세요. 비구들이여, 만약에 외도 유행승들이, 도반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입니까? 탐진치. 도반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이 세 가지 법에
어떤 차이, 어떤 특별함,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비구들이요. 이렇게 질문을 받은 그대들은 그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도반들이요. 탐은 결점은 작지만 바램이 느립니다. 진은 결점은 크지만 바램이 빠릅니다. 치는 결점도 크고 바램도 느립니다. 이건 무슨 얘기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 탐이라고 하는 게 제일 문제거리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탐은 결점은 작대. 근데 빨리, 그러니까 느리게 바래고, 오히려 진이 결점이 큰데 빨리 말한대. 치는 두 가지 다 크대. 무슨 의미야 이거? 해소하기가 가장 아닌데 어려운. 어찌 보면 이런 거 아닐까? 내가 좀 살아가면서 무언가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것이 연장되어 가지고 보부님 나 이런 거 좀 주라. 간탐. 연결되면 이제 간탐이지. 보부님 나 이거 나 좀 줘. 뭐 이렇게 이제 그 요구를 해가지고 법부님을 불편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런가 하면 그와는 다른 측면에서 내가 어떤 이거 당연히 수로부터 연결되니까 괴로운 느낌과 마주한 상태에서 저항하고 거부하고 그러면 진해까지 가잖아. 그래서 바로 화내면서 아니 뭐 이런 걸 이렇게 말이야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거야 라고 바로 화내는 일까지 가겠지. 그러면 법부님 입장에서 아니 저 햇빛스님이 이렇게 뭔가 참 그 출가자로서 어울리지 않게 무언가를 갖고자 하고 요구를 하네. 이건 아닌데? 라고 지적을 하겠지. 그럴 때에 그 지적받는 바 요거는 에휴 참 중답지 못하지만 그래도 살면서 뭐 좀 필요한 것 때문에 그러나 봐 하면서 하여간 지적은 하지만 그 지적당하는 바가 오히려 작다 요거지. 그게 크지 않다. 그런데 내가 법부님한테 바로 화를 내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그냥 뭐 좀 심지어는 쌍스러운 말도 하고 이래야 한다 하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런 그런 일이 훨씬 더 크게 지적받는 일이다. 그래, 법부님 마음에 상처를 받겠지. 그런 차이를 말한다. 라고 봐야죠. 결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탐이라는 거는 욕계새끼 무새끼 중생들의 삶 전체에 걸쳐 있잖아. 그러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색계에 올라가기 전에 해소가 되잖아. 그래서 바램이 느리고 이 바래는 게 빠르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를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더 빨리 없어진다고 해서 이 바래는 게 더 빠르다. 그보다는 네. 법부님이 이제 역으로 법부님이 뭐 남편분한테나 뭐 아이들한테나 주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좀 갖고 싶어가지고 뭐 이럴 때 사실은 내가 이것이 필요해 이거 나 줘 하고 떼를 쓰면 그렇게 그 소유하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욕심 부리는 이거는 어찌 보면 그것이 크게 지적받지 않는 것일 수는 있다. 그런데 법부님이 그거를 내 거 하고 싶은 요런 마음은 오래 간다. 근데 화라는 건 있잖아. 진은 연장되면 하여간 진해. 그래서 화를 내는 거잖아. 사실은 우리가 화를 낸다라는 이 측면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 속에서 막 화가 끓어오를 때 딱 한마디 있잖아. 그 순간만 넘겨봐. 화라는 것은 그 화는 이 화가 터져버리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그 순간만 잘 어떻게든 눈 감고 그 순간만 넘기면 그 화라는 거는 그저 그 한순간만 넘어가고 나면 내가 뭐 때문에 그래 화가 났지?
화라고 하는 건 빨리 없어진다는 거야. 빨리 소멸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대목은 그러니까 여기서 바랜다라고 하는 요 의미, 화라고 하는 하여간 진이니까 괴로운 느낌의 연장선에서 저항의 상이작용해가지고 생겨나는 그것에 대한 싫어하고 거부하고 하는 요런 왜곡된 알미 하여간 이제 올라가서 진해까지 가잖아. 이거는 그 진이라고 하는 현상, 진해라고 하는 현상, 이 현상은 그 순간만 넘기면 빨리 그 상황이 해소된다. 그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화를 터뜨려 버리면 조금 내가 욕심 부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지적받는 것보다 화를 벌어내면 그 화 때문에 받는 지적은 훨씬 크다는 거야. 근데 요거는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그래 법무님이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라서 잘 모를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가지다 보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 식사를 하러 갔는데 개걸스럽게 막 남들보다 더 먹으려고 식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지적받거든. 그런데 그런 지적을 하면서도 어찌 보면 왜 큰 지적은 아닐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막 화를 내고 쌍스러운 말을 하고 막 이러잖아. 저 몹쓸 인간이구만 하고 평가 자체에서 그 강도가 다르다는 거야. 이게 결점은 작지만 늦게 바래고 결점은 크지만 빨리 바래고 요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물론 이제 여기에 그러면서도 그 밑에서 작용하는 치라고 하는 게 결점도 크고 늦게 바랜다라는 그러니까 탐과 진의 부정적인 것만 다 모아놓은 이걸로 이제 치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해에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살아경에서 좀 연결을 해보자면 살아경에서 그러니까 망의 머리가 간탐이고 진의 머리가 진해다 이러면서 치의 머리가 무명이다 이래가지고 요것의 머리에 요게 있다. 망의 머리에 간탐이 있다. 진의 머리에 진해가 있다. 요런 구조에서 그 밑에서 치라는 게 있는데 치의 머리는 무명이고 그 밑에는 번뇌다. 요게 그 사실은 대응하는 그 구조가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이제 왜 그런 차이가 있냐 하면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도 이해를 하지만 무명이라는 것, 번뇌가 작용해서 무명이 생겨나는 게 1차적인 왜곡이잖아. 그죠? 그 1차적인 왜곡 위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왜곡이 탐과 진이잖아. 그럴 때에 이 1차적인 왜곡, 그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는 이거는 말하자면 상락아라고 하는 존재성에서 생겨나는 문제잖아. 그런데 탐과 진이라고 하는 거는 2차적으로 생겨난다 라고 할 때 이거는 상락아 위에 있는 정의 자리 또는 상대해서 저항의 자리 이래가지고 존재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성 위에서 어떤 가치성을 가지고 2차적으로 생겨나는 이제 요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탐과 진이 그러니까 결점은 작지만 늦게 바랜다. 결점은 크지만 빨리 바랜다. 요렇게 직접적인 정반대의 대응을 보여주잖아. 그런데 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구조적인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거든. 구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흉이 잡히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왜 치가 탐과 진 중에 나쁜 거 두 가지만,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두 가지만 갖고 있다라고 말하냐 하면 사실은 치라는 게 1차적인 문제거든. 이 1차적인 문제 위에서 탐과 진이라는 2차적인 문제가 생겨나잖아. 이제 이런 구조적인 관점에서 치라는 거, 1차적인 왜곡이 이 두 가지 그 부정적 관점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즐거운 느낌의 연장선상에서 탐은 요런, 괴로운 느낌의 연장선상에서 진은 요런, 이제 요런 식으로 배분되는, 그림을 안 그리고 말로만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요거는 뭐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야. 요거는 이제 경에서 탐진치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설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왜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했을까라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외워두도록 합시다. 탐은 결정은 작지만 바램이 느리고, 진은 결정은 크지만 바램이 빠르다. 치는 결정도 크고 바램도 느리다. 나쁜 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 이렇게 탐진치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도반들이요,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생기지 않은 탐은 생기고 생긴 탐은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립니까? 정상, 수바 니미따죠. 정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정상을 비열이작의 하는 자에게 생기지 않은 탐은 생기고 생긴 탐은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립니다. 비구 도반들이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생기지 않은 탐은 생기고 생긴 탐은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립니다. 도반들이요,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생기지 않은 진은 생기고 생긴 진은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립니까? 저항의 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저항의 상을 비열이작의 하는 자에게 생기지 않은 진은 생기고 생긴 진은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립니다. 도반들이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생기지 않은 진은 생기고 생긴 진은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립니다. 도반들이요,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생기지 않은 치는 생기고 생긴 치는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립니까? 비열이작의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비열이작의 하는 자에게 생기지 않은 치는 생기고 생긴 치는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립니다. 도반들이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생기지 않은 치는 생기고 생긴 치는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립니다. 여기서는 어떤 관점을 이 세 문단에서 보아야 할까요? 핵심되는 내용이 뭘까? 상의 참여인 것 같은데, 정상, 비정상,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상은 산야인가요? 니미따인가요? 산야. 산야. 네.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탐진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탐진치가 생기는데, 네. 그 탐진치가 생겨나는 데에 치는 이제 상락아의 산야 네. 해서 요게 번뇌로 참여를 해서 무명을 만드는 요 자리가 치가 만드는 자리다 요거죠. 그리고 탐은 거기에서 산야 가운데, 우리가 좀 전에 말했지만 그 상락아라고 하는 존재성의 영역 위에 이제 2차적으로 가치적인, 그죠? 가치적인 개념으로 수바, 산야, 정상 요거지. 지금 법문님 말씀은 이렇게 상락아의 상이
참여해서 무명이 만드는 요거. 그래서 치가 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위에 있는 정상, 수바, 산야가 참여해서 2차적으로 탐이 생기고 그 옆자리에 있는 저항의 상이 참여해서 2차적으로 탐 옆에 진이 생기고 네. 요렇게 상의 참여를 말한 거지. 네. 근데 예전에 한번 들었던 바에 의하면 이거는 생기는 게 니미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해요. 아니 근데 이제 여기 경에 보면 네. 그 산야라는 말은 안 나와. 네. 니미따가 나오지. 네. 아니 예전에 한번 했던 거에서도 니미따라고 나왔어요. 거기서도 수바 니미따로 인해서 탐이 생긴다라고 했었어요. 아니 나는 네. 지금 법부님이 네. 와 되게 잘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뭐냐 하면 여기서 지금 정상이 정상에서 탐으로 연결이 되잖아. 네, 네. 정상에서 탐으로 그러니까 탐이 생겨나기 위한 원인 조건이 정상이다. 수바 산야가 아니라 수바 니미따 요거잖아. 그래서 이 수바 니미따가 어떻게 탐이 생겨나는 원인 조건인가? 라는 부분에서 법부님이 산야를 네. 말했기 때문에 와 되게 잘 말했다 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예전에 한번 우리가 어떤 경을 공부할 때 요 탐을 만드는 게 수바니미따가 이렇게 와가지고 했다는 그 경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요.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법부님한테 이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 14번 상류따가 다뚜 상류따, 그러니까 요소 상류따야. 그 요소 상류따의 경 중에 보면 14번 상류따, 13번 벽돌집 경이라고 있어요. 지금 내가 되물은 거. 아니, 수바 니미따에서 탐이 생겨나는 걸 말하는데 왜 수바 산야라고 말했습니까? 와, 그걸 말해서 아주 잘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아니, 제가 이해한 거는 그거 맞아요. 그래, 아니, 나도 그렇게 봐.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까?에 대한 지금 어부님이 뭐 어떤 경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옛날에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어떤 경에 근거해서 니미따에 상응하는 산야가 일어나느냐. 그걸 놓쳤어요. 지금 그 얘기잖아, 네네, 그지? 내가 지금 그 얘기를 질문한 거고, 법부님이 다 아는 상태로 대답을 했는데, 딱 그 표현을 못하고 네. 있어서,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 분명히 수바니미따가 이렇게 왔는데, 그게 뭐였지? 그걸. 아이가 이제 네. 예, 통하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14번 상류따 13번 벽돌집 병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비고들이요 요소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나고 요 표현이냐 그지? 요 부처님이 딱 네. 요소. 근데 여기서 요소라는 게 이제 말하면 그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18개 요런 개념. 네. 또는 거기에 무명의 요소라고 해서 참여하는 네. 그런 요소니까 어쨌든 1차 인식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의 요소인 거야. 여기서 니미따라고 하는 것도 수바니미따, 정상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잖아. 그 외입처가 탐진치 중에 탐에 의해서 왜곡된 요거 정상이잖아. 네. 그러니까 탐에 의해서 왜곡된 정상이라는 요소가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일어나게 하는데, 그러니까 상응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수바 니비따에 상응하는 게 수바 삼야잖아. 네. 그러니까 수바 삼야가 참여하니까 이 2차 인식에서 기본적으로 상나가의 상에 의해서 무명이 생겨나고 거기에 2차적 가치의 관점 수바님이다. 이게 욕상이냐 색상이냐 무색상이냐 하는 건 더 상세한 분류고
일단은 수반입니다. 수바삼야 정상이 참여해서 탐을 만드는. 그랬을 때 정상이 욕상이면 욕탐이 생겨나고 색상이면 색탐이, 무색탐이면 무색탐이 요거를 지금 어머님 아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버부님이 충분히 알아. 그런데 우리가 딱 그 표현 하나. 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고개 핵심이다. 네. 라고 네, 알겠습니다. 나도 적어왔어. 바로 그 벽돌지경에서 요소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난다. 요게 약간 포인트인 거야. 그 부분을, 그러니까 벽돌지경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아니 왜 네 밑다가 탐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되지?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지금 없다고. 거기서 그때 그랬는데 이거 왜지 지금? 그치? 알겠죠? 네, 멋지. 그래.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요 경우는 조금 더 보면 이제 개라고 말을 하면서 깠잖아요. 무명의 요소라는 커다란 요소가 있다. 저열한 요소를 조건으로 저열한 상이 쭉 네. 나가고 네. 중간의 요소를 조건으로 중간의 상이 쭉 나가고 뛰어난 요소를 조건으로 뛰어난 상이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좀 궁금한 게 니미타라고 할 때는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축상, 의상 해서 요 외입초의 왜곡으로 니미타가 나오잖아. 그리고 그걸 우리는 좀 개라고 생각하고 그 개에 상응해서 그러니까 니미타라는 개에 상응해가지고 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탐이 생겼다. 이렇게 본 거잖아. 근데 지금 이 벽돌직경에서는 그런 니미타라는 요소가 아니라 무명의 요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이 무명의 요소 이 부분까지를 함께 말해야 니미타에 의해서 탐이 생겨나는 이거를 말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사실은 탐진치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이고 사실은 요 유사한 이야기들이 여러 경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뭐 자량경 같은 데서도 수바니미타에 의해서 탐이 생겨나는 이 핵은 그 정상에 의한 탐이 생겨나는 이 얘기는 여러 경에서 나오거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사실은 우리가 삶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기 어렵고 수행을 말하기 어렵다고. 자, 그럴 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에서 안식 내지 의식이 생기고 삼사와 촉해서 수가 생기고 수는 락, 고, 불고불락이고 이때 식이 수를 2차 인식해서 결과가 생기는데 여기에 상이 상나가의 상이냐 그죠? 요게 존재성이죠. 상나가의 상이 참여하면 무명이 생기는 거죠. 그러고 요렇게 상나가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왜곡된 경향이 있으면 이제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생이라는 존재가 어떤 수준에 있느냐, 욕계 중생이냐, 색계 중생이냐, 무색계 중생이냐, 요걸 결정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욕상이냐, 색상이냐,
무색상이냐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또 잘 아는 거지만 이런 상락아의 왜곡 요거를 번뇌 그러니까 상의 전도된 상태를 번뇌라고 하죠. 그럴 때에 상락아의 상 요런 전도됨 왜곡되었을 때 요거 번뇌 중에 무명무적 무명의 번뇌라는 거죠. 욕상이 뭐죠? 용루. 색상, 무색상 합해가지고 요거는 존재죠. 그래서 유루. 요렇게 상의 왜곡 전도된 것과 번뇌라는 거. 요거 우리 마침하니까요 121번경에서 그러니까 무명루에 속한 상. 뭐 이래가지고 상에 전도된 것이 번뇌다라는 거 직접 알려주죠. 이거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나가 무명의 번뇌가 참여해서 무명이 생기면 이제 그 얘기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유가 생겨나서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게 이제 번뇌의 영향을 받는 불완전한 존재이죠. 그에게 생노사가 있죠.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고 윤회하는 이 존재의 근본에 무명이 있다. 바로 그 존재성의 출발 이렇게 하고 그 존재성의 출발이 되는 무명은 무명루 요것에 서로 조건되는 요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합해가지고 하여간 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중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수준의 중생이냐, 얼마만큼 그 즐거운 느낌을 좋아하느냐, 뭐 요런 거죠.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정상이 2차적으로 무명 위에서 작용을 하면 정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즐거운 느낌이라는 건 항상 하기 때문에 좋은 거요, 내가 가져야 되는 거요. 요런 왜곡된 알비탐이죠. 그런가 하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이런 무명루 위에서 여기에 저항의 상이 있는 거죠. 저항의 상이 작용해서 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과 수가 심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뭐 요게 과정을 거쳐 가지고 가래가 되겠죠. 가래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이제 여기서 행위가 되고 이 행위 가운데 의업을 싣고 참나가 그러니까 관심이 와서 일차 인식에 참여하죠. 자, 요런 이제 구조를 보여준다고. 이럴 때에 자, 니미타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뭐 정상에서 수바 니미타가 나왔어. 이 수바 니미타라는 건 뭐야? 이게 색성향 미처법의 왜곡 상태이기 때문에 색의 니미타 내지 법의 니미타 이런 왜곡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법우님이 답변하신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색상 수바 니미타에서 수바 니미타라는 개가 있으면 이 개에 대응해가지고 수바 니미타에 대응하는 수바 삼냐가 참여해서 상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정상, 수반이 있다. 정상이죠. 정상을 조건으로 정상이 참여해서 탐이 생겨난다. 요 얘기를 한 거잖아. 그 얘기를 지금 다 설명했는데 내가 마지막 하나 또 문제 제기한 게 뭐냐 하면 벽돌직경에서 그 요소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난다 해서 요 얘기를 했는데 정작 요소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수반 니미따, 그 니미따라고 하는 아니면 네이처 웨이처식이라는 18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직접 개라고 말하지 않고 무명의 요소, 아위자 다투, 무명의 요소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벽돌직경이. 그러면 그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반니미따라는 요소에 상응해서 정상이 참여해서 탐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요 부분을 이제 설명해내야 요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지.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서 경이 무명의 요소라고 했거든. 무명의 요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한 대표적인 경 무엇이 있을까? 무병을 모르겠어요. 경제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 안식, 안근 노래되죠. 네. 그래서 안근 내지 신근 5가지 기능이 있을 때, 여기에 아슴이 나는 있다가 있을 때 안근 내지 신근의 5가지 기능이 참여하지.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 이 안근 내지 신근의 5가지 근이 참여를 해. 어떤 때? 아슴이 나는 있어 라고 하는. 그 나는 있어 라고 하는 게 자기화되는 거고, 요 얘기죠. 가래산 요런 거죠. 그럴 때에 관찰경이라는 경이 있어. 기억하실 거야. 관찰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 안근 내지 신근의 5가지 감각, 5가지 기능이 참여하고 거기에 의가 있고 법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기억 안 나시나 모르겠다. 기억 안 나는구나. 이건 나중에 제가 그 링크해 드릴게. 관찰경이야. 22번 상류다 47번 경인가 그래요. 그 관찰경에서 기능이, 그 아슴이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 즉 유의적인 삶이다 이거죠. 그때 안근 내지 신근이 있고 거기에 의가 있고 법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이때 의는 뭐지? 요건가? 아니요. 요거 아니죠? 요거 말하는 거지? 요게 의야. 시분식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야?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기능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인 색성형 미촉이 대응해서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근이 참여한다라는 걸로 요만큼이 설명된 거야. 그리고 나면 남아있는 것이 식이 몸과 함께한 것으로의 의, 그리고 외입처에서 법이 남아있죠. 요거 수상행이죠. 그리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또 하나의 요소를 말한다고. 그럼 이 무명의 요소는 뭐지? 참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참다, 관심, 참다, 라가, 욕탐, 요거잖아. 이 참다, 라가가 결국은 탐을 싣고 오는 거. 그게 어디서 싣고 와? 이 행위. 행위 중에 의업이죠? 이 의업의 상태를 싣고 오는데 이 행위가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서 무명이고 탐진이고 가래가 되어가지고 오는 거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이 무명으로부터 비롯되는 사유의 상태,
그러니까 거기는 무명으로 비롯되어 사유에 이르는 가운데 탐이든 진이든 애든 그 상태를 싣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게 참나라가이면서 바로 여기에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 니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돼? 탐도 니미타를 만들고 진도 치도 니미타를 만든다 라고 해서 결국은 무명의 요소인 이 참나라가가 탐을 싣고 오면 수가 니미타가 될 거고, 진을 싣고 오면 빠띠가 니미타, 저항의 니미타가 될 거고, 그거 다 해소되고 무명만 오면 외입처럼 관계없이 내입처가 인식할 때 비열이 작용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대로 외입처가 왜곡되어 가지고 니미타가 수가 니미타 또는 빠띠가 니미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말하죠. 그리고 좀 더 향상된 사람의 경우는 탐과 진의 문제는 해소됐지만 아직 치가 무명이 해소되지 않았어 라고 하면 외입처에 대해서는 왜곡이 해소됐다 해도 내입처의 왜곡된 작용, 비열이 작의, 요건 남아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사실은 관찰경이 말하는 우리가 이제 이 관찰경을 비중 있게 보는 게 1차 인식에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오는 거를 바로 무명의 요소가 있다. 기능이 참여할 때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하는 요 말로 1차 인식의 세 가지를 보여주는 거잖아. 이래서 이제 우리가 관찰경을 메커니즘의 시작할 출발 시점부터 이제 비중 있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벽돌직경에서 무명의 요소를 말하지만 이 무명의 요소는 그대로 내입처의 왜곡에서 비열이 작의, 외입처의 왜곡에 의한 니미따, 락에 연결되는 수가 니미따는 탐을 만들고 요런 연결관계를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 한 얘기는 그거야. 벽돌직경에서 외입처라는 요소를 말하지 않고 무명의 요소를 대표적으로 말하는데, 무명의 요소가 1차 인식의 공동주관이기 때문에 내입처, 외입처, 이 18개 모두를 왜곡하고 있는, 그래서 외입처는 니미따가 되는, 탐과 관련해서는 락이고 탐이고 수가 니미따 정상이고, 그러한 정상을 일어나게 해서 탐을 만드는 요런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래 되면 이제 우리가 수가 니미따가 탐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 하여간 그래 수가 니미따가 그러니까 정상이 탐의 원인이다 라는 요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법부님 얘기한 정상이 일어나는 것, 산냐. 그래 산냐가 일어나는 것, 벽돌직경에서 근거를 받죠. 거기에 벽돌직경이 가지는 어찌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 외입처라는 계를 말하지 않고 무명의 요소라는 계로 말한다. 이거 관찰경에 의해 가지고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것. 그래서 정상이라는 개념. 요 두 가지, 그러니까 벽돌직경과 관찰경 두 가지 경을 더 연결을 하면 이제 정상을 원인으로 탐이 생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탐은 정상이고, 이어서 진의 조건은 저항의 상이다 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설명 필요 없죠. 그냥 괴로움의 느낌에서의 순환 과정이지. 그런가 하면 치는 비열이 작의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는 불고불락의 느낌 이래 되겠지만 탐과 진이 해소된 상황에서는
외입처가 수반임이 있다나 빠띠가님이 있다 요렇게 왜곡되지 않는 거야. 다만 내입처가 그 의의 작용 작의가 아직까지 열이한 작의를 못하고 비열이 작의하면 그 비열이 작의가 무명을 치를 생겨나게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된 거죠. 뭐 외도명에서 뭐 이제 이건 여기까지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다 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어지는 얘기는 뭔가요? 도반들이요,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생기지 않은 탐은 생기지 않고 생긴 탐은 버려집니까? 부정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부정상을 열이작의하는 자에게 생기지 않은 탐은 생기지 않고 생긴 탐은 버려집니다. 도반들이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생기지 않은 탐은 생기지 않고 생긴 탐은 버려집니다. 도반들이요,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생기지 않은 지는 생기지 않고 생긴 지는 버려집니까? 자심해탈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자심해탈을 열이작의하는 자에게 생기지 않은 지는 생기지 않고 생긴 지는 버려집니다. 도반들이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생기지 않은 지는 생기지 않고 생긴 지는 버려집니다. 도반들이요,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생기지 않은 치는 생기지 않고 생긴 치는 버려집니까? 열이작의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열이작의하는 자에게 생기지 않은 치는 생기지 않고 생긴 치는 버려집니다. 도반들이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생기지 않은 치는 생기지 않고 생긴 치는 버려집니다. 요건 뭐 그대로 동일하지. 부정상이니까 여기서 지금 수반이미다 대신에 아가 들어간 아수바 해서 부정상 이러니까 색성의 미적법 외입처가 왜곡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욕탐이 탐진치 탐 중에 탐을 싣고 오지 않으니까 수반임이 따로 왜곡되지 않은 거야. 그랬고 거기에 대한 열이작의 이렇게 나온 거죠. 부정상이면 빠띠가님 있단가요? 아니지. 여기서는 그냥 부정상은 정상의 반대니까. 아, 저항의 상이 아니고. 예. 네. 정상, 그러니까 수반임이다, 아수반임이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탐에 대한 이야기. 네. 탐은 정상 때문에 생기는데 말하자면 무탐 요거죠. 무탐은 부정상 때문에 생긴다. 뭐 마찬가지 같은 과정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진은 생기지 않는다. 진이 생기지 않으니까 무진이 되겠죠. 이 무진에 대해서는 요거는 뭐 사실은 뭐 다 같은 맥락인데 진이 생기는 거는 빠띠가 섰냐 저항, 그러니까 빠띠가 님있다 저항의 상 때문에 생긴 거잖아. 저항의 상이 개로 있으면 저항의 산야가 작용해서 진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은 또 이렇게 돌아가지고 무명의 요소로 이래 된다고. 탐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그 자리 수반이미다 대신에 아수반이미다. 그지? 정상 대신에 부정상. 그러면 똑같은 관점에 의해서 무탐이 됐거든. 그런데 진이 생기지 않는다. 무진.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 말하려면 빠띠가 님있다 해서 무저항 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경은 뭐라고 말해? 자심해탈. 그 자심해탈이라는 건 뭔 얘기지? 무색계로 올라가는. 그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우리 위치적인 측면에서 의업이 간탐, 진애, 사견 이래 될 때 진애가 분노와 폭력 이래 가지고 이거를 부진애로 바꿀 때
이 부진으로 바꾸는 요거, 분노하지 않는 비폭력, 요거가 누구의 일이냐면 메따. 자무량심. 아니, 일단은 메따. 네. 그래. 자무량심. 자무량심을 닦는 일이 요거를 요렇게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진의 상태를 싣고 욕탐이 오면 요게 진의 머리를 싣고 오는 거니까 저항의 리미터가 되잖아. 네. 그런데 요거를 하여간 무저항의 상 이렇게 해주면 쉬울 텐데 경은 하여간 또 부처님은 하여간 의도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러겠죠. 이거를 저기서 말하지 않고 이쪽 행위의 자리에서 자무량심을 닦아라. 자무량심을 닦아서 진해를 무진으로 바꾸라. 그러면 욕탐이 갈 때 진해를 싣고 가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겠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단지 자무량심이라고 안 하고 자심해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요 자심해탈이라고 하는 분은 자무량심 위에서 더 삼매를 닦아서 벗어나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이고 자리매김으로는 제4성과 대응하잖아. 훨씬 더 높은 거지. 심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이게 수행은 역의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갈아입는 벗어야 한다 하는 식의 여기서 자무량심이 더 안으로 들어오면 그 자무량심을 닦는 힘이 심을 해탈시키는 그러면 자심해탈 그래야 되겠죠. 결국은 심해탈이니까 심해탈인데 자에 의한 자무량심을 닦아서 심해탈하는 거 경지로 보면 제4성과 일치하는 요런 뭐 구체적인 거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자심해탈이 진이 생겨나지 않는 무진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 부처님은 이 1차 인식의 자리 외입처의 니미따의 문제로 설명하지 않고 분명히 무탐은 아수바 니미따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무진에 대해서는 요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고 자심해탈이다라고 해서 이 행위의 자리에서 자무량심을 닦아서 자심해탈한 이제 요걸로 무진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요건 차이야, 그죠? 하여간 우리가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 정확히 몰라도 이것이 삶에서 어떤 시도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리를 보면 대충 이해가 돼요. 그렇죠. 간탐을 해결하는 건 항상 부정상이었기 때문에 저기서도 부정상으로 그렇죠. 그렇죠. 하는 거고 진해를 해결하는 건 어쨌든 자무량심이니까 그렇죠. 그게 더 심화돼서 자심해탈이 되어야 이제 진이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또 표현을 그래서 그렇지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심해탈이 되면 이 자심해탈은 그대로 여기에 오면 저항의 리미터가 있지 않게 되는 거지.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상 저항의 상 없음 요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는데 부처님은 무진의 측면에서는 자리를 바꿔서 행위의 영역 심의 해탈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면 이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런 인식의 자리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행위의 자리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요런 측면. 아마 그리고 요거는 그런 면이 있을 거야. 부정상 이럴 때는 욕계, 색계, 무색계 전체를 포함하잖아. 그런데 진이라고 하는 개념, 저항의 상 요거는 무색계 가면 없잖아. 그지? 이제 그런 차이를 고려해가지고
무진에 대한 원인은 여기서 말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항상 있을 것 일관성이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얘는 항상 사무량심으로 얘기를 그래. 네, 그럼. 사무량심으로 맞아요. 말씀하시는 맞아요. 일관성이 있죠. 네. 자, 그리고 뭐 치는 이제 열이 작용한다 하는 거니까 뭐 그대로 이건 더 설명 필요 없죠. 요렇게 해가지고 자, 외도경의 주제는 한 가지로 말하면 탐진치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답변을 사실은 두 가지로 한 거야.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탐은 결점은 작은데 늦게 말해. 지는 결점은 큰데 그 순간만 넘기면 사그라드는 거야. 빨리 말해. 그리고 치는 두 가지 다 결점도 크고 바래기도 늦게 바래. 그러니까 결국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완성은 치의 해소인데 어려운 거야. 마지막 윗바사나의 과정이 최후까지 가서 이루어야 되는 그 어려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 결정과 바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현상적으로 탐진치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 요거 하여간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렇게 치는 번뇌와 무명 요 관계는 1차적인 거고 존재성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머리라고 표현할 때도 치의 머리는 무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탐과 지는 존재성 위에서 욕생무색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요것의 머리가 여기 있고 요것의 머리가 여기 있고 이런 이제 그 살아경의 설명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탐이 결정은 작지만 늦게 말한다? 그거 인정하자고. 진이 버럭 화내는 거 결정은 크지만 그 순간만 넘어가면 해결돼. 빨리 말해.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무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결정도 작고 발행도 빨라야 할 것 같거든. 그런데 부처님 관점은 아닌 거예요. 모든 원인이니까. 1차적인 원인이야 이게. 그러니까 2차적인 거는 여기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요런 측면이기 때문에 치는 결정도 크고 발행도 늦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지금까지 있는 남아 있는 게 그렇지. 그런 점 쉽지 않은 이해인 것 같아. 그래도 뭐 법우님은 뭐 잘 이해하시니 다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탐과 진과 치가 무엇을 원인으로 생기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 많이 했지만 하여간 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로 니미따라에 대응해서 산야가 일어나서 요 한마디로 탐진치 요 부분을 이제 설명할 수 있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벽돌직경이 그 얘기를 해주지만 직접적 표현이 외입차라는 개를 말하지 않고 무명의 요소라는 개를 말한다. 요런 개 가운데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관찰경에 의해서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공동주관의 참여. 그러면 무명의 요소가 있다.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면 비열이 자기와 니미따라고 하는 것이 뒤따르는 현상으로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요소가 이렇게 연결된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그 탐과 탐진치의 원인이 여기 있는 정상, 부정상, 여기 있는 저항의상, 여기 있는 자심했다. 치는 비열이자고요. 요렇게 이제 설명이 된. 그러니까 그래서 차이라는 것을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는 게 외도경의 내용이다. 네, 오늘 이렇게 공부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네. 잘
잘 이해됐죠? 네네, 다 이해했는데 아까 저기 탐진치의 머리를 망진치라고 해야 되겠다. 맞아. 그게 참, 네. 그게 참 진짜,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게 익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부분의 차이를 발견해가지고 망이라는 새로운 번역어를 부여하고 그러한 성질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데도 말을 하다 보면 그게 참 무서운 거야. 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네. 할까요? 네. 시작합시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suppatipanno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냐띠 살로 히따 파리군잔뚜띠. 이 부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부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